세계는 오늘도 쉼없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유혹의 바람에 흔들려 피로 개척한 천금 같은 자기의 길 대신 남의 길을 택했던 나라들이, 고생이 두렵고 희생이 무서워 다른 길에 접어들었던 나라들이 다시 눈을 뜨고 가야 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농락하는 행태가 더욱 노골화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나라도 민족도 산산이 찢겨져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해야만 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강국으로 솟구쳐 오를 길은 과연 없는가? (2011년 12월 31일) 깊은 밤, 한 해가 끝나가고 바야흐로 새해가 시작되는 전환의 시각이었습니다. 당시의 금수산 기념공전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모력의 최고領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바로 이곳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때로 말하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우리 민족이 과연 어느 길로 나갈 것인가, 세계가 주시하고 있던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로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용전 앞에서 단 1mm의 편차도 없이 우리 장군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또 우리 장군님께서 용도하여 오신 사회주의를 끝까지 걸어가실 그런 엄숙한 선서를 다지셨습니다. 끝까지 사회주의의 길로,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경의하는 최고領도자 동지께서 변함없는 우리의 길을 선언하시었습니다. 사회주의의 길, 그것은 자주의 길, 자립의 길.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가 어디에 있는가? 자력갱생에 있었습니다. 자력갱생,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자력갱생,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 앞에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었다거나 또 적대 세력들의 그 제재가 가중되는 이런 데 대처한 이런 전술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자주자존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혁명의 방식이고 또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런 그 근본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자력갱생, 이 문제에 대해서 그처럼 강조하여 오셨고, 이번 그 4월 그 전원회의에서 4월 그 당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 이 회의에서 이제 그 자력갱생을 우리 당의 정치로선으로 이렇게 재규정하셨습니다.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이 자력갱생과 관련해서 발표하신 로장만 해도 정말 수십 건이나 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자력갱생은 대국들 그 사이에 위치한 우리 국가가 그 자기의 전략적 지위를 고수하는가 마는가 하는, 또 더 발전하고 강대해지는가 하는 이런 그 운명적인 시기에 우리 원수님께서 내리신 유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자력갱생의 길, 그 길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인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유일무이한 길, 더 높이 더 빨리 피약하는 번영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자원, 자기의 기술로 전진하다. 전체 인민이 받아하는 이 삶과 투쟁의 구원은 남을 쳐다보지 않는 자존심,
자기 힘으로 일도서겠다는 절의 의지를 요구했습니다. 자력갱생, 이것은 곧 민족 자존의 정신이었습니다. 철, 수천 도의 뜨거운 열 속에서 만들어지는 철. 황철에서 철을 생산한 지는 온 70여 년의 역사를 헤아립니다. 몇 해 전부터 여기서는 철은 철이로되 주체철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체철. 손끝에 닿으면 그 굳센 성질이 피부로 흘러들며 억측의 대들보 마냥 민족 자존의 정신을 심어주는 우리의 철. 이 선생은 산소열법에 의한 우리 시기의 선철 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데서 큰 몫을 담당 수행한 김승남 연구사입니다. 이론이 훨씬 넘은 오늘까지 그는 늘 이 산소열법 영광로 곁에 서 있습니다. 저는 1965년부터 이 영광로에서 13년간 영행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때는 우리들이 다른 나라에서 고산을 타다가 샘을 뽑았는데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한값을 물어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회당에 위대한 스님들께서는 일급차이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어쨌든 우리나라 무역탄으로 용관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자유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고 강력히 계시했습니다. 오늘도 그 스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체철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용영은 스님의 불멸의 헌신의 로고에 대해서 정말 가슴 뜨거운 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령님께서는 정말 이 주체철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연유하신 마음으로 북방의 무남은 그 현지도의 길을 걸으시면서 기업서 책임권들을 마음속 부르셔가지고 그 정말 사랑의 축배장까지 부어주시면서 주체철의 성공을 그토록 바라셨습니다. 또 우리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정말 불편하신 마음으로 이 높은 계단을 오르시면서 이 주체철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당부하셨습니다. 또 우리 원수님께서는 정말 주체철을 꼭 우리식의 주체철을 완성하자고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오늘의 이와 같은 우리식의 주체철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기의 제철법 주체철 완성회로의 길은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한 생을 바쳐 이 길에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이 원수님 황철의 노동기급을 한 품에 안아 우리 시기의 제철법 완성회로 힘있게 또 밀어주시었습니다. 언젠가 산설법 영광로에서 주체철이 쏟아진다는 걸 알고 외국인들이 왔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라도 한번 이 산설법 영광로에서 찬물 나오는 거 좀 보자 이랬댔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고 신심이 생기던지 국수 때문에 남을 쳐다보는 것이 오히려 남들이 우리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홍철에는 어디 가나 보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철의 도시가 자랑하는 송림시 연예예술 선동대원들입니다. 첫샘을 뽑을 때 정말 굉장했습니다. 남편들, 아내들 기뻐서 눈물도 흘렸고 우리 유명원들 국가 붉은 깃발 휘날리면서 어쩔 줄 몰라서 부둥켜 안고 정말 춤도 추고 우리 힘, 우리 기술 이거 정말 제일이로구나 하는 자존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에서 붉은 깃발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깃발에는 우리 남편들 철강제 더 많이 뽑아달라는 정말 부탁도 있고 우리 아내들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1211거지의 용사들이라는 이 믿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깃발 이어가면서 계속 붉은 길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민족 자존의 정신, 이것이 주체철에 흐르는 넋이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의 심장 속에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정신이었습니다.
악성종양. 생명을 앗아가는 이 죽음의 뿌리는 오직 깨끗이 드러내는 것이 생명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도입니다. 오늘의 거창한 자력갱생 대진군을 저해하고 가로막는 악성종양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과의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력갱생을 투쟁 방식으로 정하고 전진해가는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이런 문제가 나서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데서 제일 걸림돌이 사람들 속에, 특히는 우리 일꾼들 속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수의병입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수의병을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성종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의병에 물젓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자기의 것은 보잘것없는 것으로만 보고 남의 것은 별치 않은 것도 좋은 것으로만 보는 청명간이 모조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사상 진지도 공고히 할 수 없고 나아가서는 사람들 속에 다른 나라에 대한 환상과 우존심이 시작되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의병을 없애는 것은 단순한 경제 실무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와 관점에 뿌리 깊이 도사리고 있는 악성종양을 송두리째 뽑아버려 우리 혁명의 전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 수호전이었습니다. 수의병을 불사르라. 2015년 10월 22일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를 현직지도 하시면서 수의병과의 전면 대결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2015년 7월 달에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시어 지하전동차를 만들라는 가업을 주실 때만 해도 우리는 다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지하전동차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에 쭉 세워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나와보시면서 차체 내외부를 하나하나 만져도 보시고 쓸어도 보시고 하시면서 오늘 자신께서 기쁜 곳은 수의병에 걸린 사대주자들이 머릿속에 빛을 박은 게 제일 이게 기쁘다는 거. 자신께서 이 기업소에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라는 가업을 주실 때 자기 힘, 자기 기술, 자기 손으로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소중함을 알고 그것이 곧 빛이 난다는 그걸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라고. 그래서 그런 가업을 주셨다는 거.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종태 전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낸 것은 수의병을 뿌리 뽑기 위한 첫 걸음으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수의병을 뿌리 뽑는 첫걸음. 이 땅 어디서나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수의병과의 전면 대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일감을 앞에 놓고 무턱대고 남을 쳐다보며 수입 항목부터 작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길을 돌려 제 나라 제 땅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선 비닐방막 공장. 지난날에는 잘 알려지지 않던 자그마한 공장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수입 원료 때문에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던 이 공장에서 오늘은 우리의 원료로 비닐방막을 꽝꽝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비결은 저 구호에 다 있습니다. 지배인으로 배치한 지 이제는 한 1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지배인으로 왔을 때는 정말 숨죽은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못 들어가겠는가 이걸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는데 원료를 수입하지 못했다. 이 원료를 수입하지 못하니까 수입에 의존했던 이 공장이 숨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방책은 무엇인가? 과연 어떤 방책이 필요한가? 군중 속에서 좋은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무엇인가? 어물장에 떠다니고 주민지대에서 쓰다 버린 파비닐을 가지고 원료를 생산하자. 정말 어물이 버물러 되는 방도였습니다. 파비닐을 재생 이용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400여일의 날과 달들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장안자 제작자가 되어 파비닐 재생공정 확립의 돌파구를 열어나갔습니다. 지난기한 우리 자체 힘으로 원료를 해결해서 생산을 깡깡 하자고 보니까 이제는 또 설비 문제가 걸렸습니다. 전동기를 봐도 이 안에 조그만 흑연설이 70여 개나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몽땅 수입 자재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지벤 동지가 해외 출장을 가서 이 설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댔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물어보니 가격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지벤 동지는 자존심 이상의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흑연설 문제를 계기로 공장에서는 수입병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습식 성형기도 자체로 제작하고 오랫동안 사장돼 있던 수지방막기도 원상복구했습니다. 인상기의 고무로라 문제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해결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세척 공정을 차려놨는데 100여 평방이나 면적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장 실정에서는 30여 평방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평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척 공정을 차려놓을까 생각도 하고 이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동해안 인민군 수산사업소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배에서 이 바가지 컨베아가 이 물고기를 퍼올리면서 하륙장으로 쏟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때 우리 지벤 동지가 바로 저거다. 우리 원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도를 가르쳐 줬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우리 자체 힘으로 경사식 이성 컨베아를 제작해서 이 좁은 이 30평방미터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 이들은 여러 색깔의 포장용 방막들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공장에서는 전력 문제도 자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연탄 가스 발생로입니다. 좀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전기 생산해서 방막 생산하자니 이게 발동기를 갖다 놨는데 그게 시간당 기름 소비량이 많았습니다. 시간당 20kg 기름 소비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계 원가를 많이 들이며 생산하는 게 정말 신뢰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가를 줄이는 방도가 없겠나 하고 생각을 한 끝에 어디가 앞선다니처럼 무연탄 가스 발생을 도입해서 전기를 생산하자. 그러면 원가를 절약한다 해서 하자 했는데 그 하는 구간에는 정말 남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장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탑니다. 마음 먹고 달라붙으면 못할 것이 없다. 또 9일만이 수입병에 종지부를 찍고 자력갱생하는 길이다. 비록 설비는 요란하지 않고 제품은 화려하지 않아도 이들의 가슴 속에는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이렇듯 강한 자존심이 적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신념으로 이들은 자존이냐 의존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결단코 자존의 길을 택했고 오늘은 어물을 보물로 만드는 공장, 자력으로 부흥하는 공장으로 전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해지고 부흥하려는 나라의 길에는 힘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낳는 미천은 다름 아닌 자원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과 비극의 밑뿌리를 들춰보면 예외 없이 자원의 쟁탈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가를 모를 것 같던 화석이 연료 자원의 매장량에도 드디어 붉은 신호등이 켜진 오늘날 더더욱 첨예해야 된 자원 쟁탈전과 그로부터 초래되는 온갖 위기는 결코 물질적 자원만으로는 나라와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면 말할 줄 모르는 무한한 자원은 없는가? 여기는 여명거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우뚝 솟은 건축물들. 이 건축물들은 모두 우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곳으로 태어나던 과정은 곧 민족 자존의 정신으로 세계를 디디고 일떠서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근 20년 전 현대적인 타일 공장 건설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 건축물들에 다른 나라 타일들을 사다가 시공했습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왜 우리나라 건축물들에 다른 나라 타일들을 붙이겠는가 하시면서 타일 공장 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건설주가 되시어 타일 공장 건설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타일 공장을 건설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타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고, 더군다나 이러한 그 현대적인 타일 생산 품소는 본 적도 없었습니다. 있다면 어지간하 우리 조국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이 결사각오의 배짱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교훈이 있습니다. 공장을 처음 건설할 때 첨단 설비라고 들여 앉혀놓고 생산을 시작했는데 타일이 제대로 나옵니까? 그래서 타일 생산 유난히 오래가는 나라 기술자들 데려다가 타일 생산 해봤는데 육세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뒷말이고 우리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돌과 흙으로는 절대로 질 좋은 타일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산 많고 돌 많은 나라에서 돌과 흙마저 남의 것을 가져다 타일을 만들 바에야 그런 공장이 10배 못하겠는가. 민족적 자존심이 백비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선의 타일이 태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의 대결전 속에서 이들은 불가능에 도전에 나섰습니다.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이 근육처럼 불끈해졌고 민족적 자존심이 식빵물처럼 한데 모여 무서운 정신적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영으로 시작된 수판의 개수기가 대걸 향하여 저속도로 뛰어올랐습니다. 언제인가 우리 공장에 건설 초기에 찾아왔던 외국인이 참관을 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시작했다고 도리머리를 쪼으면서 요구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비거던 누가 와서 이번에 천지개벽을 이루고 한 그 공장의 그 실태를 보고 깜짝 놀라워하면서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인에게 이 모든 성과의 비결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올리신 자력갱생의 정신에 있다고 궁지 높이 말해 주었습니다. 주체가 선 공장, 자력갱생의 본보기 공장, 전망이 있는 청춘 공장, 명실공히 우리의 제부 조선의 공장.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어 안겨주신 감높은 칭호였습니다. 천리마 정신으로 더 높이 비약하라. 잠시라도 혼눈을 팔지 말라. 세계를 굽어보며 민족의 자존심 높이 더 빨리 달려나가라. 이것은 두 차례나 공장에 찾아오시어 우리 원수님 지펴주신 민족 자주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오늘도 이들은 세계와 도전하며 우리 것을 창조하기 위해 계속 돌진하고 있습니다. 영에서 단숨에 타일 공업의 표본을 만들어 놓은 개척자들. 이들은 증명했습니다. 민족 자존의 정신력만 강하면 그 어떤 극한점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이 주는 재부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신이 창조하는 재부는 무궁무진하다. 그 정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위대한 정신, 민족의 자존심을 화산처럼 분출시키는 자력갱생의 정신이었습니다.
정신력의 핵은 믿음으로 대중을 분발시키라. 이것이 민족의 자존을 내건 오늘의 투쟁에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일꾼들에게 하시는 절절한 당부입니다. 2019년 1월 1일 평안북도 송배전부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체로 일떠세운 자연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국가 전력계통에 넣는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연에너지 발전소 건설. 어떻게 돼서 전력 공급이 기본 임무로 되고 있는 이들이 보통의 각오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이런 대담한 실천을 하게 되었는지. 물론 우리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긴장한 전력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한 킬로와트의 전기를 절약하고 한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이 액주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담하게 도당의 지도 밑에 이거 잔해유 발전소를 건설할 때 대한 결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기업소 일꾼협의회가 이 발전소 건설 문제와 관해서 진행되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일꾼들이 우려가 많았습니다. 사실 자연에너지 발전소 건설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드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소가 현재 경제적 토대가 미약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이 발전소 건설을 새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드는 자재와 노력, 자금은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그때 집에너지가 줄줄이 말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다. 하지만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문제를 놓고 관저자의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변여분을 지켜서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자는 명백하다. 당정책이다. 당정책에 자력갱생하라고 쓰여지지 않는가? 우리 일꾼들부터 앞차를 메고 나가자. 그날의 협의회는 오늘의 창조대전에서 일꾼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새겨준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대오의 앞장에는 언제나 일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누구를 올려다볼 때도 없었습니다. 믿을 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 이런 정신을 만장약한 대중의 힘은 무섭게 폭발했습니다. 종업원들 모두가 설계가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전동기를 제작하고 높은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풍력발전기의 날개도 자체로 마음먹은 대로 척척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각이한 능력의 풍력발전기와 여러가지 규격의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할 수 있는 자력갱생 기지까지 번듯하게 일떠세운 이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일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어떤 사단가점을 가지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달시키는가에 따라서 거기서 멋있도 찾고 방법에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들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도시 전력망을 구축할 때 대한 경의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자연에너지 발전소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대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줄기 시냇물은 작아도 수백 수천 줄기가 모이고 합치면 대하를 이루는 법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단위에서나 이들처럼 자존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킨다면 우리의 전진 속도는 배가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진리를 자연에너지 발전소 건설 과정에 이들은 실천으로 증명했습니다. 자력갱생의 길, 그 길에는 가슴 아픈 희생도 있었고 넘기 어려운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력갱생은 곧 강고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조국이 전진하고 번영하는 길이기에 그 길만이 자기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기에 우리 민은 주저없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12일) 세계의 각광이 조선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신 우리 원수님의 첫 발걸음이 어디로 지켜질 것인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신 곳은 기계설비 전시장.
제일 먼저 도와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만든 80마력 트락터로였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낸 트락터를 바라보시며 우리 원수님 자력갱생의 첫 신호탄이라고 허탕하게 웃으시었습니다. 자력갱생의 첫 신호탄. 그때까지 세계는 이 대명사 속에 어떤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원수님께서 도와주신 트럭터를 지가 몰고 갔댔습니다. 그때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들어서시면서 차체를 쓸어보시면서 정말 멋있게 잘 만들었다고 미남자처럼 잘생겼다는 가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원수님께서는 이게 만족하지 말고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서 200대의 트럭터를 만들 때 대한 가업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꽤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심이 많았는데 다른 게 없다고 하죠. 원수님 믿음이면 된다. 이런 배짱. 우리는 기양 사람들이다. 기양 사람. 도면 한 장 없고 전문 설비도 기술자도 없는 빈토우에서 몽석 위에 남의 트락터로 부속품을 뜯어놓고 오늘 따고 깎고 쓸고 두드려 맞추며 만든 첫 천리마호 트락터를 몰고 평양으로 달려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50년대의 기양 사람들이었습니다. 80마력 트럭터로 200대를 생산하자고 보니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유협정 하나만 놓고 봐도 유협정 한 개의 값이 트럭터로 전체 값의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여기서 주요 핵심 부분인 드로코이드 치차 쌍울 알바기식으로부터 단일체로 우리 설계기체도 우리식으로 개조했습니다. 이 기간에 실패도 있었고 또 가슴 아픈 희생도 있었습니다. 함유연 직장의 작업반장이었던 김효윤 동무. 그는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허나 그가 애용하던 공구, 늘 입고 있던 수수한 작업복에는 그의 넋이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기의 기대를 사랑하던 유능한 고급 기능공이었습니다. 그 기대로 말하면 오버이 장군님께서 바로 오늘을 내다보시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 나라에 얼마밖에 남지 않았던 귀중한 자금으로 마련하시어 공장에 보내주신 사연 깊은 CNC 공작기계였습니다. 바로 그 기대 앞에서 2009년 1월 대소한의 추위를 헤치시며 공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작업 모습을 보여드렸던 김효윤 동무였습니다. 한몸 그대로 깡그리 바쳐서라도 우리의 힘으로 트락토르를 생산해서 평양으로 가자. 이것이 바로 기양 사람들의 투쟁정신이었습니다. 평범한 날에는 언제 한 번 소리쳐 자기 위운을 말한 적 없는 그지없이 소박하고 순박한 인간들. 시련 앞에 실패는 있어도 굴할 줄 모르고 어떤 고난에도 꺾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기양 사람들이었습니다. 역경에 도전하여 기적을 창조하고 불가능을 휘어잡아 가능으로 길들이는 이런 의지의 인간들에 의해 불과 1년도 되나마나 한 기간에 구원품들이 모두 우리의 힘으로 생산됐고 그렇게 생산된 구원품으로 조립된 우리의 무쇠 철마였습니다. 어려워도 힘겨워도 오직 자력으로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신념의 인간들. 오늘 자립의 만년추추 후에 옥년 토대로 우뚝 일떠선 이 땅의 어느 일터에서나 창출되는 기적의 이름들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아올린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버이 수령님 두밀림에서 창조하신 그 정신, 위대한 장군님 한 생을 바쳐 벼려주시고 인민에게 안겨주신 민족 자존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 승리하는 길은 오직 자력갱생의 한 길뿐.
그 길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내다보시고 열어주신 길. 오늘의 세대뿐 아니라 내일의 세대들이 영원히 이어가야 할 자주의 길. 자기의 힘이 제일이고 자기의 것이 제일이라는 강한 민족적 자존심. 이 정신으로 만장약된 자객갱생의 옥센 복음을 들어지는 길만이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는 승리의 길임을 우리 인민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자기의 성실한 피와 땀으로 세계와 역사 앞에 증명했습니다.